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자회동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어떤 분위기인지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 그 오자회동이 사실은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든지요, 한중 FTA 그리고 또 예산안의 법정 내 처리 뭐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실무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오자 회담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여야 합의의 주역은 사실상 원내대표거든요. 당대표끼리 무슨 법안 처리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주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원내대표가 포함한 오자 회담을 네. 하자고 제의했던 것이고 내일 회동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회동이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자, 장하나 의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생회동 저희야말로 민생 바라는데 이게 웬 역사, 교과서 문제로 민생 문제가 사실 정치권에서 외면당한 건 첫 불길은 청와대에서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초의 3자 회담, 그러니까 역제안을 네. 야당에서 했었고 뭐 1시간 저희 야당의 요구로 1시간에서 90분으로 지금 회담 시간은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5분의 회담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의 영수회담 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를 만나는 그런 1대1의 영수회담 이런 거를 이번 정권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에게 좀 감동과 감격을 주는 이런 극적인 뭐 회동 결과 이런 것들은 아무도 이제 예측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고도의 정치 행위를 오히려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네. 또 에이 뭐 실망이다 이러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예. 이 오자회동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또 이 과거의 어두운 가족사를 거론하면서 있겠다. 또 공세를 취했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내일 대통령과 이 여당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양보를 하거나 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예비비 사태가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더 이상 뭐 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없게끔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내년 예산의 경우에도 내년 국정화 예산을 국회에서 막는다고 해도 또 예비비 써버리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예비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민주주의적 네. 절차를 다 무시한 초유의 사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얘기해버리면 절차적으로는 법 절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법 위반해서 가면 할 게 없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뭐 이 수순에서 또 야당이 뭐 장외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하지만 좀 내년 예산, 특히 기한 내에 가야 되는 새로 바뀐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기한 내에 봐야 되는 예산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정부 여당이 민생 하는데 정말 예산 내년 예산 민생에 맞게 짜왔는지 검증하면서 네. 그렇게 국정화를 막아내야지만이 국민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봅니다. 지금 이 국정교과서 관련으로 44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정부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매우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예산 사용에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하라고 이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 것이고요. 매년 뭐 3조 원 이상, 내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한 3조 3천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지금 정부 예산안에 담겨 왔던데 뭐 네. 그 정도 수준이 매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5년도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이런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집필진을 모집하고 또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예상 외에 예산이 들어갈 걸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도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오전 그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가족사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근데 이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좀 이상해요. 저희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양민 학살한 빨치산의 사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남의 가족사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얘기 좀 드려도 예, 될까요? 반론하시죠. 방금 그 얘기를 또 하셨네요. 양민 학살 얘기. 아니 그런 얘기 저희는 안 잘 한- 안 해요. 자발적으로. 이게 안 한 건지 안 건지 예. 애매한데 방금 예비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0월 12일 날 지금 이 국정화에 대한 고시를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했는데 그러면 20일 동안 국민들의 이견 수렴 받는 기간이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3일 날 예비비를 책장을 이렇게 비공개로 의결을 해버렸다는 건 국민 이견 수렴 기간이라는 법 절차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이견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고 이건 단지 국회만 국회의 그 예산 의결권만을 유린한 네. 건 아니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국회가 지금 44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산의 용처를 예산 의결 심의권이 있는 국회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는 건 법률상의 문제가 문제는 있는 것 아니고요.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의 예비비는 잠깐만요. 이견 제가요. 수렴 기간을 예비비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래서 지금 무슨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거다.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고시 말씀이다. 이견 수렴 기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역사 교과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의 해석이 의견을 되고요.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될 만큼?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법률 위법한 예비비 사용이다.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이다 이거죠. 예. 끝까지 답을 못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가 김영남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네.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지난번 의총에서.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전 거민증으로 바꾼 것을 다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니까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외부에서 왜 반대 의견을 얘기하나? 의총에서 얘기해달라. 당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비춰서 좋지 않다. 지금 이게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이게 논란이 또. 저희가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이제 의총을 제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때 이제 김용태 의원이 2번 다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었는지는 제가 그 의원총회에 워낙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근데 네. 만약에 그때 참석을 못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당 내에서 좀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이 이제 내일 아침에도 저희가 이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이제 2분의 강사를 모시고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당내에서 의견 표출을 하는 거는 저희 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포용력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막지는 않는데 당내에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좀 외부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원내 지도부의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이 김용태 의원이나 이렇게 당론과 다른 얘기를 밖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무슨 제재 같은 걸 합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제재까지는 그런 안 하고요. 것까지는 아니고. 다만 당부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론과 다른 얘기를 밖에서 하는 의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사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천정배 무소속 의원 이 세 사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거리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야권 연대 모습을 공개적으로 연출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갑니까? 네, 이미 시작한 이상 계속 이 국정화 사안에 관련해서는 네. 제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 이런 의제 표현이고요. 특히 당 안에서도 여기엔 네. 한 목소리 이견 없다라는 네 선언이고요. 이걸
그 당에서 주도하고 뭐 시민들에게 촉구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9월 12일에 요 국정화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을 때는 찬성이 49.3%, 반대가 38.4% 격차가 현저했는데 찬성이 높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10월 17일 조사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37.6%, 반대가 54.7%로 완전히 역전했고 예. 또 반대하시는 그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범위한 시민 불복종 더 늘어나리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 그 열린정책연구원. 예. 민주정책연구원 저희 민주정책연구원. 정당 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그 조사 방법이나 이 개요를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니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끼리 특히 뭐 천정배 의원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리고 또 평소에 당을 달리하시던 심상정 의원까지 이렇게 문재인 대표께서 셋이 같이 거리로 나가신 거를 보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연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는 따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거 앞두면 몇 달 전부터는 이렇게 뭉치잖아요. 네. 이제 야권 연대 소위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선거를 이제 6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요. 선거 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가도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 운동의 의혹도 짙고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가 딱 중반 정도 왔는데요. 이제 매일 예산심의,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심의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거든요. 그리고 네. 법안 심사해야 될 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거리로 나가서 지금 정치인들이 서명운동 벌릴 것이 아니고 네. 국회 내에서 좀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저와 우리 김용남 대변인님이 같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데 상임위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근데 여당 의원님이 출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오히려 더 뵙고 싶고 말씀 듣고 싶다는 얘기 뭐 아쉽지만 드립니다. 저희가 뭐 장외를 나가서 서명운동만 하겠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더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정기국회 매진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뭐 11월에 오는 법안 같은 것들 더 소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총선용이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총선연대 관련된 네,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게 좀 네. 총선이 다가왔다 좀 얘기하셨는데 저야말로 그 국정화 교과서 정말 뚱딴지 같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보수 집결력 총선용이 아니었는가 청와대가 오히려 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국민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도 좀 국민들의 민의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제 그 세 분이 오늘 신촌에 아마 나가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뭐 대대적인 반대 시민운동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한 페이지도 아직 쓰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집필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지 이걸 어떻게 알고 대대적인 뭐 1000만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용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그러면 나쁘게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1000만 반대 서명 운동은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은 국정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네, 내용이 어떻든. 네, 제가 하려는 얘기인데 말씀 좀 주셨고요. 예. 국정화라는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비교가 되는 게 네. 몽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그리고 베트남마저도 2년 후부터는 이제 거민정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주 후진화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네. 국민분들이 내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지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뭐 상식적인 내용 그래요. 같고요. 또 하나 예,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들도 저는 계속 문제가 있고 심지어 뭐 주체 사상을 가리킨다고 김무성 당대표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왜곡을 한 나라의 그 집권당에 당수하시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한다. 특히 그 교과서로 지금 배우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젊은 층들은 얼마나 그게 예. 왜곡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리한 좀 시도는 오해가 정부 여당에 있는데요. 안 예, 좋다라고 감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화는 옛날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국정교과서로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지금도 국정이고요. 그래서 국정화는 무조건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국정화를 하고 있어요.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국정화로 하다가 검인정 체계로 십몇 년을 해봤는데 이게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사실은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편향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의 경우에서 그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일일이 지금 따지자면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검인정책에서 나오는 역사 교과서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제분의 교과서를 정말 진솔하게 읽어보셨는지 자제분과 대화를 해보셨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읽어봤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한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두 가지. 예. 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네. 간담회를 열고 내 점수는 B+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신박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또 그렇게 불러줄 것을 요청하겠다.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좀 비판도 있고 좀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뭐 저도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 네. 있었습니다만 네. 내내 뭐 자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 B 플러스 그래요? 정도다 그랬는데 저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자평이지만 너무 짜게 준 거 아니냐라고 반농담조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임 원내대표가 예, 유승민 예, 대표 사태 때문에 그 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 투입된 소방수거든요. 그래서 원유철 대표의 말대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 정말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 소통을 해가면서 예. 원만하게 이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취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김무성 대표 측과 크게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런 건 그렇게는 저는 아닙니까? 생각은 네. 안 하고 이 있습니다. 상대당 원내대표의 이 평가인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뭐 B+ 점수 낮지 않죠. 제가 학교 때 그런 점수 받아봤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정청이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뭐 사실상 경질된 전 네. 원내대표 뭐 오버랩이 좀 되죠. 당정청이 한 몸이라는 건 제가 아는 헌법상의 가치, 국회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견제해야 될 임무도 있고요. 당정청이 무조건 조화롭다면 한 몸이라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부정이 아닐까요? 그런 그런 뜻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당정청이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한 몸일 수 있냐. 이거 상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지금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걱정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만나서 협의를 할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대외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은 네.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정책 협의할 때는 치열하게 유승민 논쟁도 원내대표 하죠. 쳐낼 때 그게 화합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했고 뭐 사극의 한 장면 같았는데 그게 화합과 뭐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 얘기보다 훨씬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장하나 의원. 네. 문재인 대표가 부산 사상지역위원장 사퇴를 보류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당에서 혁신위에서 험지에 나가라, 뭐 부산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럼 부산 출마 쪽으로 지금 선회했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회보다는
일단 혁신의 그러한 요구라든가 네. 이런에 열린 어떤 아직 열린 결말이다 이 정도 보여집니다. 일단 불출마는 접은 거로 봐도 됩니까 그러면? 다 확률이 열어놓고 다시 보여지죠. 검토하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